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담입니다. 오늘은 양적 완화 이후의 투자처는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뉴욕 마감했다. 뉴욕이 이제 나스닥이 1.3% 떨어졌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우는 0.77%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S&P는 0.65% 그리고 나스닥은 1.27% 급락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형 IT 주들이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아마존이 1.8%, 그다음에 넷플릭스 1.4%, 알파벳 1.7%, 페이스북 1.5%, 애플 1.6%. 그러니까 1% 이상씩 대형주들이 많이 떨어졌고 이에 반해서 이런 그 유나이티드, 그다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뭐 이런 곳들이 이제 한 3% 이상씩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대형 IT 주들이 떨어지면서 이제 뭐 나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왜 떨어졌냐라고 이제 보니까 왜 떨어졌냐? 실업수당 축소 연장 때문에 떨어졌다. 이게 뭐 그 주당 600달러에서 200달러로 축소 연장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비자 신뢰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또 떨어집니다. 소비자 신뢰도 때문에 뭐 이게 그 7월 92.6에서 93 그 6으로 떨어졌고 전달에 98.3에서 이제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 뭐 소비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70% 이상이니까 이쪽에서 이제 많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뭐 그것보다는 뭐 지금은 이제 변동성이 큰 주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FOMC 이제 회의 앞두고 조금 그 물량을 정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요번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좀 이벤트들이 많은데요. 일단 FOMC 이제 회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파월이 삽질하는 발언만 안 하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파월이 뭐 좀 떨어지면 좀 이제 요즘에는 좀 올려주는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월의 멘트가 좀 나오면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T 글로벌 기업들 뭐 아마존이나 애플 뭐 이런 그 팀 쿡이나 제프 베조스 이런 그 글로벌 CEO들이 청문회가 있습니다. 청문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실업수당 이제 뭐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협상을 하겠죠. 뭐 이번 주 안에 끝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오늘 이제 뭐 열리는 장에서 이제 장 마감하고 이제 페이스북 실적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뭐 내일 이제 장 마감하고 아마존하고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이제 대형주들은 뭐 구글 빼놓고는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대형 이벤트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떨어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저께는 뭐 그것 때문에 올랐고 그 다음에 뭐 오늘은 이것 때문에 떨어졌고 한다기보다는 그 이제 그 뭐 한 주간 굉장히 이런 그 이벤트들이 많아서 뭐 생각할 것들이 많아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 좀 우리가 제로금리하고 양적 완화 때문에 유동성이 이제 풍부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우상향할 거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주식을 잘 선택을 해야겠죠. 뭐 그런 그 아무래도 이제 컨택트 주들보다는 뭐 이게 백신이 나오고 이제 경제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언택트 주 위주로 이제 갈 것 같습니다. 그 이날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들은 160곳 중 81%가 예상보다 좋은 어닝을 내놨다. 그러니까 좋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뭐 대형주들 보면 거의 횡보했습니다. 오른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이번 이제 8월 12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매뉴얼상 공항 끝인데 뭐 그때까지도 횡보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나타나는 방향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달러 약세하고 유로화 강세 그리고 이제 금의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제 급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100에서 93까지 이제 수직으로 한 7% 정도가 떨어졌는데
뭐 이유는 이제 연준이 천문학적인 달러를 이제 풀어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동성이 어디로 가냐라는 건데, 일단은 그 주식을 보면 주식은 이번 주까지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으로 보면 주식은 이제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뭐 여기서도 제가 뭐 얘기했듯이 컨택보다는 언택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좀 요번 주가 지나야지 어느 정도 방향을 좀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채권이 있는데 채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 가지 않는 한 채권 가격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TLT 같은 20년물 장기채를 뭐 꾸준히 갖고 간다. 뭐 요번 그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올랐지만 한 4% 정도 올랐어요. 4% 정도 이제 꾸준히 올랐지만 더 올라갈까라는 것들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 가격이 어떠냐라고 봤을 때 요즘에 이제 금하고 은이 핫하죠. 일단은 이제 방향 자체가 그러니까 달러 약세, 그 다음에 유로화 강세, 그리고 금의 강세니까 유로화 쪽에 이제 좀 그 강세가 되면서 유럽 쪽은 아무래도 이제 수출이 좀 부진하겠죠. 그리고 미국 쪽은 이제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쪽에 이제 제조업 수출 같은 것들이 좋아지면서 음, 주식도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품 가격 중에 금하고 은이 핫한데 금값이 이제 많이 오르니까 이제 은도 같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금은 이제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혹시나 주가가 이제 흔들리고 그럴수록 금은 더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진짜로 혹시나 그 백신 개발이 잘 안 되면 진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이제 또 양적 완화를 그러니까 뭐 정부 이제 이런 실업 부양 대책 요것 때문에 이제 1조에서 3조 달러를 또 푸는데 뭐 그거 말고도 좀 주가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백신이 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뭐 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양적 완화가 이제 지속될수록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적 완화 축소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금은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서 2011년까지 2년 6개월 정도가 이제 올라갔는데 그 연준에서 이제 양적 완화 축소 전까지는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그 요즘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나오는 말이 온스당 이제 3,500달러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이런 얘기 나오면 약간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일단 가져가고요. 그리고 여유 자금을 갖고 있다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제 매수하는 전략이 어떤가 이런 게 이제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은 같은 경우는 금에 비해서 이제 안전자산의 의미가 좀 많이 후퇴했다. 라는 거죠. 많이 후퇴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그 등락이 심합니다. 뭐 요즘에는 이제 급하게 많이 올라가서 이제 은에 대해서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매장량도 많고 그리고 이게 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뭐 채굴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걸 원한다면 금을 사는 게 좋다 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 이후에 이제 투자처가 어디일 거냐라고 이제 봤을 때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양적 완화를 할 때 투자은행들이 이제 상품을 많이 샀어요. 이제 특히 이제 석유를 이제 굉장히 많이 샀는데 뭐 상품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왜 상품을 많이 샀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이게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그 공황이 왔어요. 근데 공황이 꺼져요. 공황이 꺼지고 이제 다 버블이 꺼지다 보면 그때 이제 연준에서 나서서 뭘 합니까? 무제한 양적 완화하고 그다음에 금리를 이제 많이 떨어뜨리죠. 그렇게 되면 투자은행들이 이제 새로 투자할 데가 없나 하고서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런 데가 이제 주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2001년도에 이제 이쪽 상품을 왜 많이 샀냐 투자은행들이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중국이 2001년도에 WTO에 가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세계 공장이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중국이 원자재를 이제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뭐 그렇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뭐 알루미늄 비롯해서 이제 구리라든가 석유라든가 뭐 이런데 안 산 게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석유를 이제 굉장히 많이 샀는데
왜냐하면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이제 뭐 그 이후로 2012년에 뭐 이란 사태 와카시 200달러 간다 뭐 이런 게 뭐냐면 뭐 이렇게까지 이제 많이 오른다라고 해가지고 2012년까지 석유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투자은행들이 상품에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쪽에도 많이 투자를 했죠. 그리고 이 당시 투자하지 않았던 건 뭐냐? 그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뭐가 터졌습니까? IT 버블이 터진 거죠. 그래서 IT 쪽은 이제 투자를 안 했습니다. IT 주식이 망했으니까.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는 어디다 투자를 했냐? 여기가 이제 셰일가스에다 투자를 합니다. 투자은행들이. 왜 셰일가스에다 투자하냐? 뭐 여기 보면 이제 당연히 여기서도 이제 상품 투자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2012년도에 그 뭐 한 150불을 이제 넘어가면서 유가가 그러면서 이제 셰일가스 업체들이 한 80불 정도가 이제 경제성이 좀 나오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성이 나오다 보니까 더 많이 그 셰일가스들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얘네들이 이제 그 규모의 경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더 많이 그 셰일가스를 파내다 보니까 경제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최초로 이제 뭘 하기 시작했냐? 뭐 이제는 한 2016년서부터 이제 석유를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석유 수출하면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달러의 가치 그러니까 달러의 좀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 달러를 꼭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런 그 석유 페트로 달러 해가지고 그러니까 석유를 살려면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달러가 필요했었는데 그 미국이 이제 석유를 수출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미국의 달러가 꼭 아니더라도 이런 그 중국 같은 경우가 위안화를 통해 가지고 위안화 이제 선물 거래소 상하이 선물 거래소를 통해서 이 석유를 수출하는 아니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자꾸만 벌어지고 그러면 뭐 미국에서 이제 가만히 안 있는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근데 위안화를 갖고 있으면 뭐 어디에 쓸 데가 없습니다. 쓸 데가 없고 그 위안화를 갖고 이제 결국은 중국 물건을 사줘야 되는데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중국 물건을 살 게 없습니다. 뭐 물건을 살려면 이제 뭐 벤츠라든가 뭐 이런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사야 되는데 그런 거 살 게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석유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외환보 요구가 위안화가 많이 쌓이면 그 미국이 공격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공격이 들어가냐 뭐 이런 그 외환보 요구가 없으니까 외환보 요구가 지금은 이제 달러가 많으니까 이런 그 공격이 안 들어가는데 만약에 위안화가 많이 쌓이면 공격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은 뭐 그 외환보 요구가 거덜나면서 결국은 뭐 사우디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위안화 거래를 했던 데가 시범 케이스로 아주 작살이 한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셰일가스에다 투자를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2016년도에 그 사우디가 그 증산을 하면서 30불 이하로 이제 떨어뜨리거든요. 그 셰일가스 업체도 이제 죽이려고 미국에 그랬는데 부도나는 이제 셰일가스가 일부 있었지만 오히려 사우디가 이제 GDP가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셰일가스 업체들이 이겼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아직도 부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40불대 와 있는데 뭐 이 40불대가 뭐 지속적으로 이제 가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위험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0년에는 어디다 투자를 하냐 코로나 위기 이후에는 어디다 투자를 할 것이냐 봤을 때는 상품에다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요. 상품에다. 그런데 이제 지난 두 번의 이제 경제 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 했을 때 주로 이제 석유나 아니면 셰일가스 쪽에다가 이제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위기 이후에는 경제 활동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제 그린 에너지 열풍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쪽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라 하면 뭐 리튬, 코발트, 망간, 니켈, 흑연 뭐 이런 배터리 관련이라든가
그런 이제 원자재 그리고 이제 수소라든가 아니면 태양광 뭐 관련 그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특히나 요번에 이제 조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유럽에서도 이제 친환경 정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도 친환경 쪽에 이제 배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게다가 뭐 요즘에 이제 금도 좀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금 같은 경우도 투자의 한 방법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투자은행들은 양적 완화하고 이제 제로 금리 하면 왜 이렇게 이제 상품 투자에 목을 맬까라는 건데 왜냐하면 이거 부동산 담보 대출 뭐 이런 것들 갖고 이제 예대 마진을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면서 이 투자은행들이 이제 굉장히 그 위험한 투자에 나서는데 뭐 얘네들 뭐 이런 담보 대출 많이 하는 이제 곳들은 이런 JP 모건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이제 웰스파고 뭐 이런 쪽이죠. 예, 그렇긴 한데 안전하게 이제 예대 마진 이제 걷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기업하고 지금 M&A 쪽 이런 쪽들도 굉장히 대출을 많이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로 메인으로 하는 건 이제 상품이다. 상품에서도 투자은행들은 친환경 소재라든가 아니면 금이라든가 이런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 이제 공항의 끝은 8거래일 상승하고 마이너스 3% 뜨고 두 달 플러스 1일인데요. 6월 11일 날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8월 12일까지 마이너스 3%안 뜨면 공항 끝입니다. 다만 이제 6월 23일 날 8거래일 상승 완성하고 들어갔는데 8월 12일 전까지 마이너스 3%또 뜨면 전량 매도 후 공항 종료는 두 달 플러스 1일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8월 12일이 지나면 이제 공항 끝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위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시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예, 주식 사고 파는 것은 본인에게 모든 책임과 이득이 있습니다. 오늘은 양적 완화 이후의 투자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